네, 저희가 계속해서 화성 화재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현재 화재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압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미 진압은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어저께 밤 정도까지 화재 진압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밤 사이에 계속 수색자 그리고 실종자로 확인된 1명 정도 계속 이제 수색하는 작업들이 계속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날이 밝았으니까 지금 이제 이 1명 그 실종자에 대해서는 뭐 구조견 등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수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또 오늘은 지금 감식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구조견을 투입해서 오전에 집중 수색을 이어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저께 알려진 23명의 이 이제 실종자 중에 22명 사망자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1명이 아직 이제 실종자인 채로 이제 발견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 바로는 이 공장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사고 현장 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이제 화재 상황 혹은 또 전체 건물 붕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지금 잔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수색이 정확하게 빨리 되고 있지 않아서 아마도 오늘 그 수색에 집중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실종자 수색 관련해서는 소식 들어온 대로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번 사고 사상자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도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있는데 일단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사망자 검시에 착수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망자들의 신원들은 대략 확인은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개인의 한 명 한 명의 신원 확인들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화재 상황에서 굉장히 시신들의 훼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사실은 개별적인 신원 확인이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 신원 확인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유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힌 상태입니다. 네, 사망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고 또 일용직 근로자였던 만큼 화재 안전 교육이 실시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공장 내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안전에 관련된 안전규정 준수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또 일용직 노동자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작업 등으로 인해서 투입이 됐을 때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초기에 이제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도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분들이 제대로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 고립된 상황들이 됐다라는 거는 이 공간에 대한 숙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에 충분한 작업장에 대한 안전 교육 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화재는 초기 진화에 무척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리튬 1차 전지를 제조하고 보관하는 공장인데 리튬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불을 끄기가 어렵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튬 전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 특성상 물이 닿았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고 또 이 발생한 수소가스는 또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폭발이라든지 또 화재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부분들을 진화를 할 때 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현장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리튬 전지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진압이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초기에 화재가 커지면서 또 연속적으로 여기 배터리 셀들이 폭발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초기 진압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직후 이제 오후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각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리튬 양 자체가 소량이라는 것들을 확인해서 직접적으로 또 물을 이제 분산해서 진압하는 이런 과정으로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서 초기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 소화기나 주변에 있는 소화기 같은 걸로는 진압이 좀 어렵습니까?
실제로 이제 뭐 진압이 완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진압을 시도했을 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워낙에 많은 양의 배터리 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화재가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일단 보이는 불꽃 쪽에다가 이제 소화약재를 분사하는 경우에 실제로 불이 제대로 잘 꺼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최초에 아마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었더라도 사실 화재가 제대로 잘 꺼지기는 좀 어려운, 좀 초기에 화재가 빠르게 크게 확산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진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공장과 가까운 인근 주민들의 2차 피해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화재 발생 당시에 또 화재가 계속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연기들이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이 배터리들 이 연소가 되면서 다양한 유독물질도 이제 생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미 화재가 진압이 된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연기라든지 연소 생성물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 어제 밤 사이에 대부분 이제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주변의 지역으로는 대부분 이제 확산이 되면서 희석이 되고 대부분 이제 흩어져서 지금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들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한참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인근 주민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연기 흡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상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이제 의료기관을 가셔서 이런 부분을 진료를 확인하시는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화재가 초기 진화도 어려웠고 급격히 발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로 인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배터리로 인한 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공장의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특수성상 다른 제조물보다는 화재 위험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이제 배터리 공장의 화재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공장의 화재 위험성에 대비해서 사실 이 안에 작업장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대피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화재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지금 처음 불이 난 2층 작업장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라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은 오늘 합동 감식 이후에 나오는 거죠? 예, 아마도 오늘 이제 합동 감식을 하면서 최초의 이제 화재 발생 원인하고 그다음 최초의 발생 위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피해 확대 요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현장 감식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 혹은 가장 아쉬웠던 것들이 지금 거의 20여 명 넘게 그 2층의 작업장 내에서 같은 장소에서 사망을 한 상황들인데요. 이렇다 본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작업장 내에서의 대피 경로라든지 또 화재가 발생해서 어떤 피난상의 장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또 실제로 이제 현장 상황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선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런 리튬 배터리 이런 배터리의 어떤 이제 화재 위험성 같은 경우는 그 전에서도 이제 많이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 개별 자동차라든지 뭐 이렇게 휴대기기에서의 이제 화재 발생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얘기가 되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생산하는 공정에서 더 많은 배터리들이 보관되거나 또 취급되는 상황에서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런 위험성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화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또 혹은 확실한 이런 진압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난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 규정화된다거나 제도화되는 부분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화재가 크게 발생을 해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배터리의 이런 보관 방법이라든지 그렇지만 여기 이제 초기 진압 방법이라든지 피해 확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서 이런 이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